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쁜 얼굴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고 유튜브를 시작해 봅니다. 자, 안 그래도 요즘은요, 서울시험센터 때문에 이곳저곳 쫓아다니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멈출 수 없어서 계란으로 바위 깨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처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동의서요, 그죠? 그래서 국제 변호사를 사서 시험센터 개설에 대해서 피어성과 직접력, 어떤 법적인 문제를 뭔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싶어 시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인을, 서명을 부탁드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강의하다가 호소를 하다가 강의한 눈물을 흘렸더니, 내가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오늘 오후에 우리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서요,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울시험센터는 우리가 그만큼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돈을 일단은 간호협회나 미국 간호사협회나 미국에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간호협회는 윤리비를 내기 때문에 그 윤리비를 받은 어떤 간호협회는 응당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전화하니까요, 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법적인 문제, NCSBN에 의뢰를 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법적인 문제를 보건복지부로 넘겼다는데,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엄청 많이 대화를 많이 했지만은, 그 보건복지부 간호사 TF 때문에 강지연 씨라는 분도 간호사가 아니니까 너무 소극적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간호사 협회에서 또 보건복지부 넘겼다고 하니까 일단은 속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요, 끝까지 해야죠, 그죠? 어떻게든 우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움직여야 되고요, 간호협회를 움직여야 되고, 저는 또 피어슨에 바로 또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또 우리한테는 제가 또 미국 정보국에 있는 시크리트요, 그죠? 군인 시크리트를 알아서 미국 대사관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알아달라고 제가 지금 오늘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죠? 제 말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속으로 눈물 날 때도 있고, 혼자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처절할 때도 있고, 자, 다음에 사람들이요, 저를 무시한다고 부탁을 하니까 왠지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일단은 뭐 왼수 같은 사람들을 뭐 분노에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울시험센터를 개설할 때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이쁜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그래서 이 세 명은 저희 후배예요. 그죠? 후배다 보니까 제가 이게 실도 안 쳤어요. 그죠? 자, 모자이크 처리 안 했고, 다른 분은 이제 우리 강동을 통해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자이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분 중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데이로 일하고 있고요, OT도 6일 정도 듣고, 다들 나이스하게, 그죠? 미국은 태우지를 않는다 그러죠. 자, 생각보다 잘 적응 중이고, 그렇지만요, 그놈의 영어가 문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자, 다음에 이분은 또 한 분은요, 락다운 되기 전에 운 좋게 퍼펙트과 인터뷰하고 와서 집 렌트도 구하고요, 소셜도 받고 영주권까지 잘 나와서 진짜 다 해결한 것 같아요. 간당간당 다 해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오피스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스님은 여기 한 분 중에 3명은요 다른 에이전시 계약자하고 미국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애를 같이 키우려고 같이 갔는데, 그 에이전시 간호사는요 취업이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에이전시 계약할 때마다 우리는 병원으로 취업시켜 줍니다 하는데, 이거 병원 취업 안 됩니다. 그죠? 여기가 널싱홈인데, 자, 우리가 105년 취업에, 그죠? 아까 자주 얘기했지만은 뉴욕에 오피스 센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오피스 센터는 뉴욕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있어서
인터내셔널 널스가 바로 병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시켜준다 그러면 퍼디엠요,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디엠은 스펙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죠? 미국에 정착을 하려 그러면은 미국 병원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이 좀 더 다음에 이제 1, 2년 근무하고 나면은 인터넷, 자, 일단 우리가 에이전시 계약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병원이나 그 다음에 뭐 콜롬비아나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여러 큰 병원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최소한의 요구가 뭐냐면은 1년의 취업 조건이거든요. 그걸 빨리 미국 가서 가자마자 취업을 해서 그 선생님들은 전부 가자마자 취업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빨리 경력을 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1년 계약이 릴리즈 된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고요. 바로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이 가신 선생님 중에서 에이전트를 뭐 저희는 퍼펙트 초이스죠. 그죠? 자, 근데 다른 에이전트하고 계약이 돼서 미국 간 선생님은 취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저는 얘기하죠. 그죠? 자, 취업 바로 시켜주는 데가 저희 퍼펙트 초이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널싱홈이라 해갖고 미국하고 그래서 뭐 한국하고 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 병원에서 뭐 5분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 서로 도움도 되고요. 자, 여기는 인디애나 쪽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 괜찮다고 이 모든 분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고생한다. 이게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취업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군이 좋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했던 미국의 지금 상황이었죠. 코로나 심할 때는 4월이나 뭐 3월부터 4월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뭐 취업이 됐다. 그 다음에 다 홀드되고 그 간호사들이 취업이 안 된 상황에서 트러블 널스를 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거의 뭐 이렇게 주춤해지고 나니까 그 간호사를 전부 다요 일단은 취업이 반려되고요. 전부 다 뉴욕에서 그냥 취업도 안 된 상태로 병원에 있다는 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약할 때요 꼭요 퍼디엠은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뉴욕에서 병원에 취업시켜준다 그럴 때는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간 쌤 중에서 어떤 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인디애나로 가고 싶다 해서 좀 있으면 출국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딸 데리고 롱아일랜드 집가 여기만지 궁금해서 연락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후배가요. 저 후배가 자, 선배님 잘 지내시죠? 위치랑 룸 개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어서 딱 평균값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지만은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저희 집은요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에서 있고 방 2개 화장실 2.5개이고 타운하우스인데 자, 월 2600 그러면 한 270 정도 되죠. 자, 사실 1개월 무료로 줘서 좀 지금 총 13개월 사는 걸로 계산하면은 월 2400이다. 그죠? 그러면 250만원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는요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미국 가서 보증금 없이 그냥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무지 심하죠. 그죠? 보증금 연봉 뭐 얼마다 이렇게 가죠. 그죠? 자, 연봉 뭐 1억도 가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요 뭐 2400이다. 그럼 보증금 없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봉 받는 게 보통 600, 700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은 애들이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일단 보험료가 얼마 안 빠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0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럼 240 그죠? 그럼 250, 300 정도 하면은 일단은 충분히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충분하다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타임 피가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 간다 그래도 아까처럼 영어가 문제고요. 자,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해지되고요. 파이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파이어 되면은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80까지 미국 간호사를 할 수가 없죠. 제 친구도 미국 가서 ICU 근무 안 하다가 ICU 간다 해갖고 욕심내갖고 일단은 취업했는데 잘렸어요. 그죠? 그래서 한 10년 근무하면서 잘렸어요. 그죠? 그게 10년 지금 한 10년 됐는데 뭐냐 그러면은 한 3년 있다가 ICU 좋다고 해서 갔는데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우울증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한 2년을 놀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 간다고 했고 돈 많이 주고 병원 가고 좋은 병원 간다고 했고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력으로서는 사실 미국 갔으면은 미국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잘리면요 여러분 평생 간호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가자마자 절대 아무리 좋은 떡이 있더라도 홀라당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경력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죠? 미국 시스템, 문화, 법적인 거 다 알고 나서요. 그때 가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계속 성성장구하는 게 낫지 가자마자 좋은 병원 가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미국 병원에 시험을 많이 칩니다. 자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의사처럼 레지던트처럼 일해야 됩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이죠. 간호사는 미국은 한국의 레지던트예요. 자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스킬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일단은요 가자마자 취업을 빨리 시키는 쪽으로 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스펙을 인정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을 1년 늘싱홈이고 병원이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년 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가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더 있든지 어떤 선생님들은 뭐 일단 좀 더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갈 때는 항상 어디에요? 출근 날짜를 받아줘야 됩니다. 인터뷰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출근하라. 그리고 출근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간 너싱홈에서 경력을 좀 더 쌓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시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해 준 리얼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연락을 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따님이랑 오시는 거면은 학군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뭐 킨저가든도 많고요. 그죠? 킨저 스쿨도 많고 그 다음에 괜찮고요. 그죠? 뭐 어떤 유치원이 뭐 대학 캠퍼스 같은 것도 있다 그래요. 그죠? 자,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군도 좋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맨하탄이 되게 막 좋은 곳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또 롱아일랜드로 또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처럼 5명씩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의 모든 병원에 어느 정도는 10명 규모로 자꾸 보내려 그래요. 그죠? 그러면 간호사들끼리 서로 한국 간호사끼리 어떤 외로움도 줄고요. 그다음 일하다 보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꿋꿋이 미국에서 1차적으로 먼저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요. 처음부터는 가자마자 일단 직장을 잡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린사이고 고등학교 따님이 오시는 거면 학군이 많이 중요하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죠? 후배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군 가는 데마다요. 미국 뉴욕의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가는 데마다 제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해서 일단은 주위의 사항을 다 알 수 있게 정보를 드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간호사들이 똘똘 뭉쳐서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다 멋지게 잘 사는 어떤 간호사의 일단 고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일단요 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간호조무사의 지시만 하고요 퇴근해서 환자 숨지게 한 의사가 2심도 근거행을 받았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이때 간호 업무 지시만 한 채 퇴근해서 수술한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의사 제도는 하여튼 뭐 되게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는요, 자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 그래서 천안시 서북구의 한 병원장인 A 씨는요. 자 그래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는데 요추지주막하 낭종을 진단하고 수술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 튜머가 있었나 봐요. 자, 이 스파이널 코드의 튜머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아시다시피요. 하여튼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가 자주 와요. 그죠? 스파이널 코드. 그래서 바이탈 센터가 브레인하고 소통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땀이 쏘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과 소변을 볼 수 없죠. 그죠? 마비 문제가 올 수 있는데 하여튼 수술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1명만 배치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라고 지시한 뒤 그래서 퇴근하고 투약 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경련 증상을 보인다는 간호사 조무사 말에 수액을 주입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 우리가 수술한 상황에서는 페인이 조절 잘 되지 않죠. 그러면 오피오이드를 쓰고 나면요, 이 오피오이드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서퍼레이션이 오죠. 그렇게 하면요, 바이탈이 전부 다 다운되죠. 90에서 60 이하요, 펄스 60 이하요, 레스피레이션 10 이하로 다운되면은 환자가 거의 사망에 가깝죠. 그죠? 그때 의사가 옆에 없다 보니까 뭘 못하죠. 그죠? 그래서 날칸을 준다든지 해서 안티도트를 써야 되는데 이 안티도트를 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액을 주입하면 안티도트는 AN이 못 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요, 아유변 주입하라고 전화로 지시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네이시는요, 기도 삭간. 그래서 완전 레스피레이션이 다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레스피레이션이 다운돼서 이때요, 일단 인투베이션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틀 만에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자, 일단은 숨졌다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스파이널 코드 데미지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오피오이드 써서 전부 다 안티도트를 써야 되는데 쓰지도 않는 상황에서 인투베이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간이 되게 큰 거죠. 그죠? 스파이널 코드 튜머인데 어떻게 집에 퇴근할 수 있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지 뭐 이렇게 무모하죠. 그죠? 자, 1심 재판부는 투약한 마약성 진통제에 따른 호흡 부정. 그죠? 자, CNS 디프레션 되니까 바이탈 사인이 다 다운됐죠. 자, 심장 부정맥 등으로 환자 상태를 간과한 점,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환자가 죽었는데, 자, 약 잘못 써서, 그죠? 자, 오피오이드 써서 그런 거잖아요. 때로는 미다조람이나 프로포폴을 써도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 전부 다 디프레션 되죠. 그죠? 바이탈 코드가 일단 마비돼요. 그죠? 자, 하지만 A씨는요, 당직일을 배치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자, 피해자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래요. 그죠? 자,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요, 자, 이 사건 수술은 긴 시간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 수술 후에 환자의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자, 일단은 제시된 증거에서 충분히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과의 인간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스파이널 코드 수술하고 이렇게 뻔질려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튜머가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특히 뭐 진통제 쓴다 그러면 가장요 조심을 해야 되죠. 그죠? 레스피라토리 페일러니까요. 인투베이션 해도 안 돼요. 그죠? 자, 저도 옛날에 일단은 뭐 우리 신경외과 있을 때 의사들이요, 브레인 튜머가 있어요. 그죠? 브레인 튜머를 제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ICP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부호를 뚫어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레지던트가 세이빙 하다가 너무 늦으니까요, 우리 의사들이 야 이놈아 빨리 안 뿌려 그러니까요, 우리 스테이션에 있는 베륨을 탁 쓰고 세이빙 잘할 거라고 하다가 적사했어요. 그죠? 이게 그만큼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 환자하고 ICP 증가된 환자한테는 뭐 쓰면 안 돼요? 미다조람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베륨, 벤조다이제핀 쓴다거나 오피오이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적사합니다. 자, 근데 조무사가 이걸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조무사를 많이 쓰는데, 돈 아끼려고 쓰는데 한 칼에 갑니다. 그죠? 근데 왜 의사들이 이렇게 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길게 가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있는 간호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신경외과 이런 데서 이거 한 칼에 가는데 AM만 두고 수술한다? 야, 간이 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간호사 이직퇴직을 부르는 상교대. 자, 다양한 근무 형태 시범 사업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아까처럼 미국처럼요, 그처럼 내 스케줄에 따라서 데이만 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 지선생님 데이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트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누가 해요? 우리 간호사들이 직접요, 자기 뜻에 따라서 일단은 스케줄을 정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어디에요? 수간호사가 스케줄을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자, 저도 스케줄을 우리 간호사들끼리 자유적으로 따다가 특별히 니만 그러냐고, 우리 병도만 그러냐고 우리 간부장한테 혼나갖고 불려간 적도 있어요. 그죠? 애들을 함부로 결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미국은요, 자율성에 의해서 자, 본인의 요구되는 어떤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도 있고요, 가정 양립 불가능한 획일적 3교대를 2교대제
고정근무제 등 개인 순호 반영한 순호를 반영한 근무제 효과가 있어서 국회에서 유연근무 관련 예산안 심의 중 복지부 통과되면은 심의 중이라서 통과되면은 정부 차원으로 추진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국회에서 뭐 차원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의사들이에요. 그죠? 큰 대형병원 말고는 대부분이 의사들이 사장이고 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일단은 뭐 법안을 제시한다 그러더라도요 뭔가 형법적으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규제가 없어요. 그게 안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은요 절대 같이 둘 다 양립하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뭐 복지부에서 뭔가 뭐 이렇게 간호사, 상교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정리한다 그러더라도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간호사들의 이직과 퇴직을 부르는 획일적인 상교대 제재가 자, 간호계 개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자, 이에 간호협회는요 정부 차원에서 참여 희망병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다양한 근무행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자, 간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국회 소회의실에서 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 형태 도입을 토론회가 개최됐다. 그런데 자, 이게 뭐 일단 이 토론회는요 강병원, 이종식, 이수진 의원죠. 국회의원은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죠. 자, 그다음에 국민의당 최연수, 그 다음에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렇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20년간 간호사 평균 이직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요 15.4%에 달한다. 자,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따라 또 많이 오네요. 자, 그래서 일단요 병원 간호사회가 조사한 국내 간호사 이직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은 자, 타 병원으로 이직이요 17.3%고요. 자, 그다음에 업무 부작용이, 그다음에 출산용 육아, 그다음에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반금으로 집계됐다. 이거 항상 이게 있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특성상 24시간 환자를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불가피한데 자, 오랫동안 상교대라는 획일적인 근무 형태를 유지했다. 그래서 미국은요, 자, 상교대, 그 다음에 주말제, 그 다음에 때로는 12시간 근무할 수 있는 2교대가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걸 해보겠다는데, 자, 이때 협회장이 오죠? 자, 한 얘기고, 자, 실제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유휴간호사 대상 경력단절 경로를 조사한 결과,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우리는 경력 단절이 된 후에, 그죠? 보통은 한 3년 전으로 병원에 근무해요, 그죠? 3년 되고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이직이, 그죠? 뭐 이렇게 하도 막 문제가 많아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끔 종합병원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된 후에 자, 그다음에 현장에 복구하기까지요 8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 동안요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요 다시 취업하려니까 또 무섭죠, 그죠? 자, 다음에 상교대 근무에 따른 부담이 다시, 자, 그래서 일단은 유휴간호사가 되거나 부담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이직하게 되는 것을 나타난다 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요, 자, 그래서 단축시간제, 휴일전담제, 2교대제, 고정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으로 자, 근무 형태에 소개했다 하는데 이거 소개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처럼요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규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크나큰 어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죠? 3일이라고 시간당 그래도 3일이라고 그래도 $60, $50, $60 받으면요 연봉 1억이 됩니다, 그죠? 자, 김미영 교수라는 분이죠. 그래서 직원 측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요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조직 측면에서는 이 퇴직을 막아서 경력 간호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그때 있다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경력 있는 간호사가 많이 남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경력이 있으면 뭐예요, 돈을 안 주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병원에 입사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미국처럼 페이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계속 정체돼서 그냥 나가지 않을 때만까지만 해도요 그 페이를 그대로 유지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력 간호사로서도 실력이 좋지만은 페이로 인정이 안 됩니다. 성과급이 인정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김희순 삼성병원 간호보원장이 자, 1997병상이 있다 그래요. 삼성병원에서 다양한 근무 행태의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은 그래도 어때요? 하여튼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죠. 그죠? 삼성이란 큰 거대 기업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교대 간호사가 불과 37%, 이교대 간호사 이렇게 이제 바꿔졌나 봐요. 그죠? 자, 역시 삼성은 대단하네요. 자, 고정근무 19%, 자, 전담이 10%고요. 12시간 이교대제가 17%로 적용됐다. 야,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요, 미국처럼, 그래서 연봉이 자꾸 뭐 삼성이 페이가 좋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뭐 연봉제로 확실히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삼성에서도 이게 미국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삼성이 앞서가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 내용을 일단은 간호부원장이 이 내용을 올렸으니까 그래도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김미순 간호부원장은 자, 우리 병원도 사직률이 2자릿수에 달하는 등 자, 간호사 이퇴직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자, 사직하는 간호사들이 33%가요. 상교대 때문에 병원을 그만둔다고 말할 정도로 자, 근무 행태의 어려움을 표하면서 다양한 근무 행태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자, 삼성도 국제 수준에 달하는 어떤 간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직률과 이직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간호의 특징은요. 삼성처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간호사의 로망인데 하여튼 이때 내용이 있다니까요. 상교대, 이교대, 그 다음에 고정근무로 간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죠? 자, 실제로 삼성병원은요. 2016년에 12시간 2교대를 자발적 의구에서 도입됐고 그 다음에 각자 간호사들의 개별적 선호도에 따라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뭐 진짠가요? 자, 일단 김무성 간호부원장은요. 유연근무제의 참여 지속 희망에 대한 자, 어떤 설문조사를 결과 365명 중에요. 302명이 희망한다고 했다. 유연근무제, 그죠? 당연히 희망하겠죠. 그죠? 자, 또는 유연근무제 이후 피로감도 감소되고 일과 가족과의 관계가 향상되고요. 자기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유연근무 예측된 스케줄이 되었으나 갑작스러운 병과 경조사, 그죠? 자, 사직 등으로 계획된 스케줄이 계속 변경되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긴급 대체 인력 투입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뭐냐면은 에이전트 간호사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취업하면요.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병원의 어떤 집에서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병가가 필요하다. 그때는요. 감기가 걸렸다. 그럴 때도 걔네들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쉴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긴급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에이전트 간호사가 인터내셔널 간호사들이 주로 에이전트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에이전트 간호사가 긴급 투입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죠? 그래서 삼성에도 에이전트 간호사가 필요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이트 전담제죠. 시행하려면 반드시요. 추가 인력 배치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처럼요. 1시간 브레이크 타임요. 1시간에서 2시간은 수면 타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삼성에서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뽑을 리는 없겠죠. 그죠? 안 뽑아주니까. 다음에 또 뭐 웨이팅제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삼성에도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삼성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어느 정도는 근무제도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호사를 비용으로 보는 관점을 없애도록 경영지를 설득함으로써 간호사 충원이 이루어졌다. 이거 삼성이니까 가능하죠. 향후 법적 제도로 근무 환경 개선, 근구안 등을 통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과 더불어 간호 인력과 관련 수가 향상이죠. 돈이 문제죠. 그죠?
자, 삼성도 수가가 현실화 정도 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말에 얘기한다고 오버타임 피를 주고요. 자,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요. 지역사회 간호자대, 공중보건 간호사제 등을 통한 간호인력 증가, 상교대 개선,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근무 조건을 개선을 하고요. 일하고 싶은 병원 만들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삼성은 일하고 싶은 병원으로 가겠죠. 그죠? 그나마 국내에서 유리하니까요. 자, 그렇지만은 다른 병원은 돈이 없어요. 그죠? 이게 없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송영조라고 그러네요. 자, 오늘 실제 사례와 시범사업안까지 주셨는데 복지부에서도요, 다양한 병원에서의 유용근무제를 하고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관심을 표했다고 하는데, 뭐 이분들이 있다가 또 어디요? 그만두면은 뭐 정책은 항상요, 우리나라 공무원 정책은 허지부지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끝내버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 자, 하여튼 그나마요 변하고 있다. 자, 우리 간호사들이 없으니까 병원이 안 돌아가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은 간호사들이 졸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삼성처럼 제대로 된 어떤 뭔가 근무제를, 간호 근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라도 내놓는 병원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아쉬움이 듭니다. 그죠? 자, 일단 오늘요, 자, 여러분과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